자, 그럼 감정이라는 것은 생각의 느낌인데, 생각이라는 것은 왜 작용되는지는 우리는 수없이 이야기를 했죠. 어떻게 작용되는지. 생각이란 어떻게 작용되는지 수없이 이야기를 했어요. 자, 생각이란 요 현상적으로 보이는 이 경험이 생각으로 작용돼요. 물론, 경험이 생각의 내용으로 작용돼요. 경험이. 자, 그런데 경험 중에서도 뭐라고 그럴까? 착각의 경험 내용이 착각의 경험의 원인으로 해서 일어나는 생각의 내용을 뭐라고 그러냐? 생각, 한자로 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착각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생각의 내용은 바로 착각이라는 거예요. 이 보이는 게 전부 다 어떻게 보여요?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남자, 여자라고 하는 이런 경험이 생각의 내용이 돼요. 깨끗하다, 더럽다 이런 것은 전부 다 뭐예요? 이것은 사실이 아닌 착각이라 하는 거예요.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바로 이 생각의 내용에 속지 않아서 생각의 이 내용이 당연하다 사실이라고 착각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작용되는, 생각은 어떻게 작용되느냐 하면은, 생각의 내용은 어떻게 작용되냐 하면은, 요런 경험에 의해서 작용돼요. 요 경험의 내용이 뭐예요? 요 경험이 사실의 경험이죠, 전부 다. 요게 뭐가 돼요? 요렇게 돼서 일어나는 생각의 내용을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는 지혜다라고 그래요. 지혜다. 그러니까 지혜와 생각은 작용되는 이치가 똑같아요. 경험에 의해서 작용되는 것도 똑같아요. 단지 차이는 뭐냐? 착각의 경험의 된 것을 상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즉 생각이다 라고 그러고, 착각이 없는 경험에 의해서 작용되는 생각과 같은 것을 지혜다 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혜는 어떤 경험이에요? 모든 근의 원통인 경험이 지혜의 작용이 되는 거예요. 지혜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근의 원통. 그는 원통의 경험에 의해서. 그런데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그는 원통하지 못한 상태인 거예요. 그는 원통하지 못하다는 것은 어떤 거죠? 그는 원통하지 못하는 것은 어떤 거죠? 그는 원통하지 못하다는 것은 항상 뭔가 근의 경험에 대해서 좋다 싫다 맞다 틀리다 옳다 그러다 라고 하는 이게 실제로 그렇다라는 상태의 경험이 원통하지 못한 경험입니다. 그런데 기는 요게 좋다 싫다 하지 않으니까 이건 뭐 전부 다 생각이죠. 의근인데 근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경험되는데 생각이라는 것이 좋다 싫다 돼요. 그러면 이 생각이 의근에서 경험될 때 이 생각이 가령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그냥 원통이 돼야 될 텐데 원통이 안 되고 통이 안 되는 거예요. 통이 안 되고 거기서 그만 딱 그 경험하고 달라붙어 버려 가지고 통이 안 돼 버리면은 달라붙어 버리면은 그러면 이제 원통이 안 돼요. 통이 안 돼요. 생각이 달라붙어 버리면은 원래 그대로가 아니야. 경험과 생각이 달라붙어 버리면은 요게 그 경험도 원통이 아니고 생각도 원통이 안 되고 둘 다 그만 이렇게 요 경험은 사실 경험은 통한데 생각만 머무는 것 같이 돼버려요. 머무는 것 같이 돼버려요. 그래서 원통이 안 돼. 요런 경험이 바로 생각의 내용이 되고 그런 경험의 느낌이 감정이라고 근데 이제 이 감정은 안 좋은 감정이죠. 안 좋은 감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안 좋은 감정. 물론 좋은 감정도 있죠. 그런 경험에 따라서 그것은 좋다는 경험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 좋다는 감정이 되면 어떻게 이런 것은 뭐 신이라든가 감성이 풍부하다든가 모든 세상을 다 아름답게만 보는 이런 부정적으로 생각되는 것도 바로 의근이 원통되지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원통이라면 어떻게 되는 거냐? 원통하려고 노력하면 되는 거냐? 원통하려고 노력하면 되는 거냐? 노력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다. 왜? 야, 이건 소리가 들리자 말자 바로 알아차려가지고 생각을 긍정적으로 하자. 이게 되나 뭐 이게 안 되는데. 아니, 생각이라는 것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된다면은, 그 다음에 때에 맞춰서 딱 할 수가 있다면은, 뭔 문제가 있겠어요? 그렇게 적용되질 않죠? 그렇게 적용되질 않아요. 네. 그렇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뭐냐? 어떻게 원통이 되는 건가? 이것은 바로 생각의 내용이 어떻게 결정되는 거와 생각의 내용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분명한 이해가 있다면은 그냥 원통이 된다는 거예요. 이 이해가 없으면은 원통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로 감정이라는 것으로부터 자유, 감정이 부정적인 감정에 자유롭지 못한다면은, 즉 거기에 빠진다면은, 그 감정에 머무름이 있다면은, 그 감정이 통하지 않고 요 꽉 달라붙어 버리면은, 멈춤이 있다면, 머물면은, 원통이 되지 않으면은, 그렇게 해서 머물면은, 무주가 되지 않으면은, 그건 바로 우울증이다라고 돼버리고, 요게 심하면은 이제 우울증이다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는 어떤 감정이 일어나는데 이것을 좋게 보는 요 감정이 또 통하지 않고 머물러 버리면은, 자, 이제 세상을 긍정적으로 본다라고, 좋다라고 하는 이런 상태가 돼요. 자, 이런 느낌은 자기 감정에 푹 빠져서 사는 사람이 자기 감정에 푹 빠져서 모든 것을 감정으로 세상을 다 보는 거예요. 감정에 푹 빠져서. 자, 기본적으로 똑같은데 문제는 우선은 우리는 괴로움이 경험되지 않는 것은 지금 당장 문제 삼을 수가 없어요. 요 감정이 좋은 감정으로 빠져 사는 사람은 이 사람은 지금 당장 구제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구제와는 좀 요원해요. 이 사람은 언젠가는 괴로움이 경험돼서 도저히 못 살겠다가 돼야, 그때야 비로소 구제될 수가 있어요. 스스로 구제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 너무나 감정이 풍부하고, 와, 너무나 좋아 라고 하는 이 자기 감정에 빠져서 자기 감정에 그냥 이렇게 도취돼 사는 사람들은 구제될 수가 없어요. 괴로움까지 치달아가게 돼요. 괴로움 원인을 계속 만들어 가야 돼요. 자, 지금 그러면은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감정이 부정적으로 작용되는 사람, 감정 때문에 괴롭다라는 사람, 가령 우울증이다라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왜냐, 이 사람들은 지금 괴로움이 경험되기 때문에,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지기 때문에 항상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죠? 자, 그래요, 감정이란 생각의 내용인데, 생각의 내용에 원통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왜 원통이 안 되죠? 자, 원통이 되려면요, 어떻게 돼요? 원통이 되려고 한다면은, 그냥 그대로 들려서, 그냥 그대로 이렇게 통과해야 돼요. 한쪽 길로 들어서 한쪽 길로 그냥 흐른 것 같아야 돼요. 근데 여기 딱 통하지 않고 머무는 것 같아요. 자, 요래서, 금강경이라든지 전부 다 뭐라고 그래요? 통해야 된다. 머금이 없어야 된다. 그래서 응무소죽이 생기시. 응무소주. 사실 소는 머무는 반대, 이거는 필요 없어요. 머금이 없는 무주예요. 무주. 어디에? 색성향 미적보, 보이는 내용에, 들리는 내용에, 냄새 맡아지는 내용에, 맛보이지는 내용에, 몸에 느껴지는 내용에, 그 다음에 의근이라고 하는 이 알아지는 내용에, 무주, 이게 뭐예요? 무주? 원통. 이게 뭐예요? 원통하지 못함. 자, 똑같은 거죠. 그럼 도대체 생각의 내용에 어떻게 원통할 수가 있는가? 생각의 내용에 원통하다라면은, 그리고 생각의 내용이 바로 느껴지는 느낌이 감정이라는 건데, 감정과 생각의 내용이나 감정에 어떻게 원통할 수 있는가? 어떻게 원통이 되는가? 바로
이런 우리 이 느낌, 감정이라는 것이 어떻게 결정이 되는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생각의 내용이라는 것이 어떻게 결정되는가, 어떻게 일어나는가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다면은 그러면 원통이 된다. 즉 감정 때문에 괴롭지 않게 된다. 감정도 가령 어떤 그런 일어나는 느낌은 분명히 일어나지만 어떤 생각이 일어나면 반드시 느낌이 일어나고 어떤 생각이 일어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거다. 그럼 그 느낌이 일어나지만 이것이 느낌이 원통하고 생각의 내용이 원통이면은 자, 어떤 감정이 일어났다 사라져도 어떤 생각의 내용이 일어났다 사라져도 불편이나 괴로움은 없다. 자, 그래서 도대체 감정이란 긍정적인 사람에게서 느껴지는 감정과 부정적인 사람에게 느껴지는 감정이 다르다. 아니, 문제는 감정이 다른 게 아니라 느껴지는 느낌이 다른 것 같다. 그것으로 그 생각의 내용으로 인해서 느껴지는 이런 감정이라는 것이 다르다. 다르다. 무한 긍정인 사람은 가령 안 좋다는 감정이 없다. 어떤 그 경우든 다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저한테 아들 하나, 딸 하나 있는데, 아들이 자기 그게 어디에 카톡에 보면은 뭐라고 쓰는지 아세요? 긍정맨이야, 긍정맨. 야, 어떻게 저한테서 그런 아들이 나왔는지 잘 모르겠는데. 얘는 어릴 때부터 긍정이야. 뭐든지 긍정이야. 아이가. 그래서 뭐 공부 때문에 별로 그렇지도 않아요. 중학교 때 하도 공부를 안 해서. 야, 공부 좀 해라. 그럼 얘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자기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공부가 왜 필요한지 자기를 설득하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설득해도 자기한테 납득이 안 되는데, 이해가 안 되는데, 그래서 걔는 이래요. 학교 가서 친구들하고 사회해봐도 공부를 아주 잘해도 안 좋은 것 같고, 못해도 안 좋은 것 같고, 잘하지도 않고 못하지도 않은 게 애들하고 가장 잘 어울리고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부정적인 게 없어서 친구들 관계도 좋고, 잘 지내고, 그래요. 뭐 학교 가는 거, 뭐 시험 보는 거, 어떻게, 그냥 어떻게 보면은, 뭐 좋은 데까지는 안 해도, 뭐 좋고 싫은 게 없어. 그냥, 뭐 삶이 그냥 너무 왜 그래 쉬운지, 지금 이제 공무원 하고 있는데, 자기는 뭐 더없이 행복하대요. 더없이 행복하대. 뭐, 삶이 그냥 온통 좋대. 그래서 얘가, 지가 그다가 써놓은 게 긍정맨이에요. 자기 자신을 긍정맨이래. 긍정맨. 그래요. 걔한테는 세상 모든 것이 다 긍정. 다른 사람이 보면 부정적으로 보일 것도 얘한테는 전부 다 좋게 보이는 거예요. 긍정맨이야. 어떤 사람은 사사건건 부정적으로 생각이 되죠. 사사건건 부정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교사님이 말씀하시는 우리나라에 참나론자로 말하는 그 같은 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어떤 거예요? 참나론자로 말하는 그 가르치는 거하고 같은 걸 감정을 같은 걸 얘기합니까? 참나론자는 뭘 가르치죠? 지금 오시 같은 경우에는 대상을 가지고 대상에서 식이 발생을 하니까 한 개로만 존재하지 않으니까 오식은 순수식이니까 대상에 따라 그냥 아는 경우는 맞는데 육식이 와서 조금 전에 감정이 와갖고 대상은 생각이 대상으로 하고 식이 이제 감정이라고 보고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고 거기가 참나하는 사람들이 그걸 이야기하는 거 제가 알고 있는데 그 같은 얘기예요. 참나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아예 식만을 이야기하죠. 식만을 이야기하죠. 부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지금 감정을 또 아는 그 식이 있지는 않다고. 예. 식과 함께 작용된다고 그랬죠? 함께 작용되지만 별도로 있다는 그런 또 얘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함께 작용하니까
그런데 문제는 참나라는 그 시기, 그거는 항상 하고, 응? 예. 그것이 주체고, 그것은 날 때도 있었고, 죽고 날 수도 있고, 라고 그러지만은 제가 이야기하는 식은 들리면 일어나가는 식이고, 들림이 없으면 없는 식. 그것 또한 일어나고 사라지는 식. 항상 하면 그 부분만 없다 이러면 같은 걸. 그렇죠. 같은 경험을 이야기했죠. 자, 우리는 뭔가 알아지죠? 감정이란 그것도 알아지죠? 그러니까 알아짐이라고 하는 그것이 이제, 가령, 식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그 경험은 누구에게나 경험되죠? 근데 그 경험을 이제 참나주의자들은 그것을 참나라고 그래서 그것만을 참나라고 그래가지고 그것이 항상 한다라고 그러고 그것은 물들지 않고 그러니까 오염되지도 않고 괴로움도 없고 항상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요. 누구나 다 경험되고 있어요. 누구나 다 경험돼요. 그건 누구나 다 경험되는데 문제는 그것을 항상 한다라고 하는 참나라고 보는 거냐, 아니면 그것 또한 일어났다 사라지는 하나의 작용일 뿐이지 어떤 다른 특별한 것이 아니다. 물론 그 자체만을 때문에는 그것은 아까 제가 이식은 아무 괴롭 좋다 싫다가 없다라고 하듯이 의식 또한 그 식 또한 좋다 그런 것이 없죠. 그러나 이것은 이식은 이러면 일어나고 이름이 없으면 없듯이 의근도 그 의식이라고 하는 것도 요 들림이라고 하는 이것이 있으면은 일어나고 없으면 일어나지 않는 측면에서 좀 더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어나고 사라지는데 단지 생각이라 이러면은 작용의 내용은 이러하고 의식이다 이러면은 작용하는 그 작용의 내용은 이러하고 이런 말이지 어느 게 주고 어느 게 종이고 어느 것은 항상하고 어느 것은 항상하지 않고 이런 것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앞생각, 뒤생각을 얘기하면 앞생각을 할 때도 감정이 있고 뒤생각을 할 때도 감정이 있고 그런 생각하고 식을 분리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앞생각의 식은 다른 식이고 뒷생각의 식은 또 다른 식이고. 그게 이제 앞생각은 좋은 감정이 일어날 수도 있고 뒤생각의 감정은 또 나쁜 감정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 감정은 다 같은 식인데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식 작용과 함께 생각 작용도 작용되는데,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작용되느냐에 따라서 그 식과 함께 작용하는 것이 부정적인 감정일 때도 있고 긍정적인 감정일 때도 있는데, 식은 식이고 부정적인 감정은 감정이고 이것이 다르다는 거지. 다른 작용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다른 작용이라는 거지, 이게 주체로서 요것은 그냥 경험됐다 사라졌다, 요것이 항상 경험의 주체로서 항상 있고 요것은 이렇다 사라졌다 이렇다 사라졌다 라고 그런 것이 아니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항상 그쪽은 그 식이라고 하는 그 상태이기만 하면은 뭐 부정적인 것이 일어났다 사라지든 긍정적으로 일어났다 사라지든 이건 다 일어났다 사라지는 그런 것일 뿐이기 때문에 식의 입장에 있으면은 항상 그 참나와 개합된 상태면은 괴로움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런데 식 또한 이렇다 사라지는 것으로서 그것도 주체가 아니고 그 입장도 아니라 온전한 이해에 있으면 그것도 그냥 경험되는 그냥 것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이 다르죠. 자, 그래서 참나와 개합되면은 괴로움의 경험이 없는 건가? 그럴 수가 없다. 언젠가는 반드시 괴로움이 경험되게 된다. 그것 또한 왜? 착각의 상태이기 때문에. 왜? 식이라고 하면 또 항상 하지 않는데 항상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뭐라고 그럴까, 작용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식이 항상 한다는 거와 참나라는 거와 식이 항상 하지 않고 그것 또한 거기에 별 그것도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것에 따라서 경험되는 상태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똑같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참나라는 것은 어디냐? 식에 머금이 있는 거예요. 근데 식에 머금이 있을 수가 있을까?
식의 몸이 없는 거예요. 즉 식에 대한 결국에는 생각에 머뭅니다. 식의 상에 머뭅니다. 식의 상에 머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머금이 있으면 반드시 불편이 있게 된다. 어느정도는 무주상을 나가는 거예요. 예? 어느정도는 무주상을 식에 머금이 없으니까 예. 머물 수 없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무주상을 내는 그렇습니다. 무주상을. 의건 원통은 바로 무주상을 이야기한다. 무주상을.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원통이라는 것은 원통하지 못하면 전부 다 의근에 원통하지 못함이죠, 사실은. 이 나머지 이건, 안건, 신건, 이것은 항상 원통하다, 사실은. 사실은 의근에 원통하지 못하기 때문에 의근에 원통하지 못한 가장 기본은 뭔가? 생각에 원통하지 못하는 거다. 그래서 무주상, 이게 의근 원통이고 무주상이 바로 도를 나타내는 그런 말이 되는 것도 그래서다. 그런데 참나주의자들은 참나라고 하는 것은 뭐냐? 식을 참나라고 그러는데 식을 항상 한다라고 하고 있다면 바로 식에 대한 생각, 식에 대한 생각에 몸이 있는 상태다. 식에 대한 생각도 생각이다. 그러니까 온전한 무주상이 아니다. 그래서 반드시 언젠가는 그것이 괴로움의 원인으로 된다. 제 개인적인 경험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제 그 계제가 저는 이제 그 내 생활은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그 우버 건담 유튜브를 이렇게 듣습니다. 그러면은 그 부합되는 경우 이제 뭐 이렇게 이제 그 법문을 들으면서 맞아. 그럼 약간 어떤 희열이 와요. 예. 이제 그런 것이 내 생활의 전부니까. 그러면은 이제 뭐 거기에 희열이 오면서 생각이 따라 들어가는 이런 경험을 해요. 생각이 막 들어. 그러면은 그 감정하고 그 생각하고 이렇게 이제 뭐 들뜬다고 할까 이게 막 지속이 됩니다. 그 하루에 이제 그런 이제 생활 패턴이. 그리고서 이제 이게 또 어느 날 문득 이렇게 지나가다 이제 어떻게 계기가 돼서 탁 꺾이면은 그만큼 또 감정이 또 다운이 탁 돼요. 이게 이제 그게 사실로 이렇게 또 감정이 또 다운이 되면서 따라 붙는 생각들이 또 굉장히 또 부정적인 생각들이 같이 붙더라는 얘기죠. 그것이 이제 계속 반복되는 이런 거를 내가 이제 관찰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그런데 이것이 저는 이제 그 긍정, 부정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저는 사실은 이런 감정으로 봤을 때는 긍정과 부정을 뭐 이렇게 둘로 나눠지는 상황은 아니고 그 어느 이렇게 비교하면 어떨지 몰라도 산이 높으면은 골이 깊다는 형식으로 그게 같이 이게 한 표현이지 그걸 둘로 나눠서 그냥 에너지 상황에서 이렇게 그 희열을 느낀 만큼 다운되는 어떤 그 파장이 그렇게 느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그걸 보고서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계속 지속돼서 항상 그런 생활을 내가 많이 하니까 또 법문 이제 후보 과장님 법문을 또 듣습니다. 그러면 이런 또 생각이 일어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경험을 하다 보니까 저한테는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후보 과장님 법문을 듣고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 경험들이 계속 반복된답니다. 저한테는 계속 반복이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빠졌다가 또 나왔다. 그러면 이게 이제 지금 상황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경험상 오니까 딱 캐치가 돼서 그 지금 상황들은 생각이라든가 감정에 대해서 이렇게 좀 속지 않는 이렇게 빠져도 생각은 생각대로 이렇게 가고 그리고 감정은 감정대로 지금은 굉장히 뭐 그런 고요하다고 할까요? 뭐 어떻게 그런 깔끔하지는 않은데 그런 고요한 상황에서 또 알아짐도 또 많이 또 따로 반드시 그렇게 오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제 마음 지금 기분 상태는 그래서 이거 긍정과 부정이라고 하는 이런 우리가 나눌 부분도 아니고 이 부분은 그냥 같은 하나의 그냥 그 동전의 양면성처럼 같은 형성돼서 이렇게 가는 에너지라는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제 그렇게 경험되는 사람은 우리는 어떻게 보면 정상이다라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좋을 때도 있고 좋은 감정일 때도 있고 안 좋은 감정일 때도 있고 라고 그래요. 그런데 가령 좋은 감정 쪽으로
아주 치우친 사람들이 있어요. 예, 예. 이게 심해진 사람이 아주 심한 사람들이 있어요. 의도적으로. 예. 그래서 가령 제 아들은 어떻게 돼갈지 모르겠는데 이제 지금은 아주 긍정맨이니까 이제 별 아버지가 필요 없죠. 아버지가 필요 없어요. 얘가 이제 긍정맨이 안 통할 때가 살면서 있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모든 것이 긍정적으로만 될 수가 없겠지요. 그렇죠. 이제 살다가 뭔가 괴로우면은, 그러면은 이제, 아빠가 이제 필요할지도, 아빠 얘기가 귀에 들어갈지도 모르죠. 아직은, 무한 긍정면이 돼가지고, 괴로운 경험이 없으니, 특별히 그런 게 없죠. 예.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아주 긍정적인 쪽으로 모든 것이 작용되는 것이 강한 사람이 있어요. 또 반대로 아주 부정적으로 강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긍정적인 것은 그때는 괴로움이 경험되는 게 대수롭지 않은데 항상 부정적인 것은 괴로움이 경험돼서 여기에 꽉 많이 치우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면은 이거 뭐라고 그러냐, 우울정, 이렇게 정자를 붙이죠. 사실은 이런 때도 이게 조울증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되지? 막 좋았다가 막 싫었다 이런 것을 그런가? 그래, 이게 둘 다 강해지면은 조울증, 아니면 또 이쪽이 그러면 막 들떠 있는 것 같은 이런 상태가 되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가령 이것도 일어났다가 저것도 일어났다가,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렇게 정상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무한 긍정이라고 하는 것도 언젠가는 그것이 원인 돼서 괴로움이 경험됐다시피 긍정과 부정도 동전의 양면과 같다. 욕심과 화라는 것도 동전의 양면과 같다. 항상 따라 붙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개는 뗄래야 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사실은 어느 것도 좋다라고 할 수 없다라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문제는 그래요. 이 좋다는 사람은 좋다는데 집착을 하고 그것이 자꾸 더 강화시켜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인들은 자꾸 세상에 그런 느낌에 빠져서 이제 자기들만의 또 세상을 만들어가요. 그러니까 시인들은 그냥 보통 사람과 살면 별 재미가 없어.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모여서 자기들만의 세상을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쪽 사람은 이제 우울증에서 이제 병원에 주로 이제 많이 가는 사람들이죠. 병원에서 주로 만나. 이 사람들은 저 술판에서 자주 만나고. 자, 어쨌든 둘 다 결국에는 동전이 양면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은 둘 다 사실은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르지 않다. 사실은 둘 다 착각 상태다. 그래서 시인은 자기 시를 읽어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온통관념 투성이다. 온통관념 투성이다. 이거 저녁 노을도 너무나 아름답고 모든 것이 아침 이슬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그런 거예요. 응? 부정적인 사람은 아침 이슬 되면 옷 5개 좀 이슬 없었으면, 긍정적인 사람은 이슬 젓는 이것까지도 좋다. 자, 이런 거죠. 둘 다 사실 똑같다. 긍정이나 부정이나 똑같다. 제가 맨날 얘기하지만은 여기서 어떻게 보면은 사실의 경험에서 사실 그대로의 경험에서 긍정적인 생각의 정도, 부정적인 생각의 정도, 요 정도 그런 똑같은 정도, 요쪽으로 똑같은 고 요쪽으로 똑같은 정도라면은 똑같은 정세다. 사실은 동전은 양면 요쪽 편이고 요쪽 편뿐이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전부 다 그러한 경험들은 다 괴로움의 원인이 된다. 부정적인 것은 지금 당장 괴로움의 원인이 되고, 긍정적인 것은 이것이 결국에는 이 경험에 의해서 그와 반대되는 경험이 되게 되면은 바로 이제 괴로움이 된다. 그럼 어떻게 자유로운가? 이제 결국에 이런 것은 의건이 원통하지 못했다. 의건이 원통하지 못했다. 그럼 의건이 원통하려면은 원통하려고 노력하는, 원통해야지. 지금부터 생각이 일어나면은 생각을 빨리 알아차려서 그냥 무심해야지. 무심해져야지. 그냥 원통,
원통, 요렇게, 여기서 일어나면 그냥 여기서 일어나서 그냥 그대로 통과되게. 요렇게 해야지. 라고, 요런 노력에 의해서 통해질 수가 없다. 원통될 수가 없다. 그래서 바로 의근 원통. 즉, 우리가 의근 원통이 된다는 건 뭐죠? 감정이라고 하는 것, 생각의 내용이라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원통이 된다. 원통하면 어떻게 돼요? 원통하면은 그냥 이런 느낌 저런 느낌이지 좋은 느낌 싫은 느낌이 아니다 하는 거죠. 부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생각과 뭐가 다르죠? 그냥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죠.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경험은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자, 일어났어요. 일어난 것이 알아져요. 알아지는, 이게 의근이죠. 알아져요. 이것이 그냥 지나가면은 이거 아무렇지도 않아요. 자, 긍정적인 생각이 일어났다. 알아진다. 그냥 지나가면 아무렇지도 않아요. 응? 단지 느낌만 달라. 근데 느낌 다르고 무슨 이런 느낌 저런 느낌이야. 자, 아까 이런 느낌 저런 느낌일 뿐이야. 좋은 느낌 싫은 느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러면은 긍정 부정이 아니야. 그냥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야. 응?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야. 그러니까 부정적인 것을 긍정적으로 바꾸려고 할 게 아니라 그냥 부정적이다 긍정적이라는 것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라는 거예요. 그렇죠? 부정적인 것은 어떻게 부정적이 일어나는가, 긍정적인 건 어떻게 긍정적이 일어나는가 이런 거예요. 자, 우리는 대개 어떻게 돼요? 전에 어떤 사람이 왔어요. 그 부인이 바람을 피웠대요. 그래서 이혼을 했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이 다시 새로운 여자를 요즘 사귀고 있대요. 사귀고 있는데 그 여자의 어떤 말투와 어떤 행동을 보면은 바람 피운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자꾸 든대요. 그리고 의심이 자꾸 든대. 어떻게 그런 의심이 드는가? 바로 그 경험에 의해서, 그런 전 부인의 그 경험에 의해서 가령 그때 그 부인의 말투나 또는 행동이 결국 나중에 가령 바람 피운 것으로 드러났으면은 그런 게 보이면은 의심이 일어나는 거야. 의심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부정적인 생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 여자를 사귀고 있는데 제일 처음에는 그냥 좋으니까 사귀었겠죠. 시간이 흐르니까 자꾸 어떤 행동에서 어떤 말에서 자꾸 의심이 일어난다는 거야. 바람 피운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자꾸 일어난다는 거야. 응? 그러니까 거기서 더 진척이 잘 안 된다는 거야. 그럼 그 생각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바로 전 부인의 그 경험에서 그 생각이 일어난 거죠. 그 경험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가령 전 부인과의 어떤 좋았던 경험이 있겠죠? 가령 뭐 캠핑을 자주 가서 어떤 그런 좋았던 경험이 있는데 부인이 죽었어요. 사별을 했어요. 그리고 세월이 흘러가지고 새로운 여자를 만났어요. 그런데 전 부인과 같은 그런 말투나 행동이 보이면은 이제 어떻게 돼요? 좋은 생각이 일어날 거 아니냐 말이야. 응? 좋은 생각이 일어나니까 좋은 감정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가 달라요? 그러면 이거는 뭐죠? 어떻게 일어난 거죠? 좋은 감정과 안 좋은 감정, 좋은 생각과 안 좋은 생각은 경험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지. 애당초에 부정적인 사람이 따로 있고 애당초에 긍정적인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던데 태어날 때부터 그런 사람이 있던데요? 그래요. 그러니까 태어나는 것이 처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우리 태어난다는 이 현상이 처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어릴 때부터 긍정적인 성향이 강한 애가 있고 부정적인 성향이 강한 애가 있는데 그것은 엄마 뱃속에 똑같이 태어났는데도 이런데요? 그것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경험에 의해서 그렇게 작용되는 거예요. 우리 그런 경험들 모든 경험 우리는 기억나지 않아요. 모든 것이 기억나지 않아요. 그래서 기억나지 않는 경험을 뭐라고 그래요? 무의식이다 그래요. 그렇게 해서 기억나지 않는 것이 지금 작용돼요. 이건 뭐라고 그래요? 기억나지 않으니까 이건 무의식이라 그래요. 근데 기억나지 않는 것은 어제 것도 기억나지 않을 때도 있어. 1년 전에 기억나지 않는 것도 있어. 기억나는 것도 있지만 기억나지 않는 것도 있어.
그게 감도 같은 겁니다. 우리 감 잡았다, 감 온다 할 때, 네. 감도 그러면 그런 의미입니까? 아. 그리고 감이 탁할 때, 네. 감이 타고 온다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이해라는 거죠. 그것은 일종의 자각 깨달음이죠. 응? 감이 잡힌다. 생각이 없이 보통 생각을 따라가지고 이 뭔가 이러는데 생각 없이 그냥 우리가 길을 갈 때 이 길로 가니까 뭔가 이제 내가 이 생각이 감이 맞다고 할 때 뭔가 드는 그런 거. 사실은 가장 기본은 그 가장 기본의 감은 이 느껴지는 감이죠. 알아짐을 감이라 그랬죠. 감도는 알아짐의 정도죠. 우리가 이제 전화번호 같은데 어느 특정인데 뭐 그런 감이 들 때 전화번호 탁 온다든지 이런 이제 사실은 이제 그런 감은 어떻게 보면 좀 다른 건 착각이죠. 실제로는 그런 감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뭐 그런 생각이 일어나는 거고 또 생각이 맞는 것 같을 때 그런 감이다라고 하는 것일 뿐이죠. 예, 예감. 그런데 사실 예감이라는 게 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생각인 거죠. 생각. 근데 생각이 작용이 어떻게 작용돼요? 가령 예를 들어서 이랬어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막 술 먹고 놀다가, 가령 수냐타님이, 다음 8월 15일 날 휴일이니까, 그때 제가 족발 잘하는 집이죠. 족발하고, 막걸리하고 사올게요. 농담처럼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얘기를 했어요. 지나가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별 신경도 안 썼죠? 별 신경도 안 썼어요. 그런데, 그날 가까이 오보니까 문득, 가령 그 생각이 일어나면, 내일 수냐타님 올지도 몰라.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까맣게 그동안 뭐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가 예감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진짜 오면은 와, 이 예감이 있고 뭐 성견지명이 있고 막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런 생각 났는데 안 올 수도 있죠. 안 오면은 아무도 문제 삼지 않아. 그런데 결국에는 예감이다라고 하는 이 예감, 예를 들어서 뭔가 뭐 잘하는 신통력 같은 것도 결국에는 어떤 경험에 의해서 일어나는 생각일 뿐이라는 거예요. 경험에 의해서 일어나는 생각일 뿐. 어떤 들리는 경험이라든가 또는 그 사람의 패턴에 의해서 여러 번 그 사람이 불쑥불쑥 잘 찾아오고 특히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은 뭐 어떤 이 평일에 있는 휴일날 잘 찾아오더라라고 하는 이 경험이 쌓이면은 올지도 몰라라는 생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모든 예감이라는 것도 감이라는 것도 그런 것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감 잡힌다. 자, 이제 그래요. 카일라 스님이 저보고 드릴로 나사 못을 박다가 드르륵 하는 소리가 나니까 이걸 잘못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어떻게 잘 밀착이 안 되고 일직선이 안 돼서 그렇다는 거예요. 일직선이 잘 돼서 어떻게 뭐 힘을 주면은 드륵 소리 안 나고 박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몇 분 하다가 드륵 하다가 와, 이제 감 잡혔어. 감 잡혔다 이거죠. 감 잡혔다 이거죠. 그러니까 카일라 스님이 이야기해 준 그것이 이해가 된다. 그리고 이해가 되고 그것이 실제로 작동이 된다. 이거 우리가 이제 그 말이 무슨 말인지 감 잡혔어. 응? 이럴 때 쓴다는 것은 이해가 됐다. 응? 라는 거죠. 뜻이 여러 개가 있네요. 여러 가지 있네. 그러고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네. 하여튼, 그래서, 이 말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어쨌든, 감이라는 것은, 우선 감각된다라고 하는 감이고, 이해된다라고 하는 감이죠. 제가 뭔 경험을 해봤냐면요. 이제 생각에 따라가지고 하는데, 자꾸 거부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걸 감이라고 하는 문제인데, 자꾸 이제 생각 따라 하는 게 잘못된 걸 갖다가 이걸 뭔가 직감이 있어가지고 자꾸 거부를 하는 거예요. 그 감이란 게. 네. 그래서 조금 말씀을 이런 감이 옛날에 무의식에 있는 경험에 의해서 그런 게 나타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우리가 기억나지 않는 모든 것은요, 사실은 생각의 작용이 있게 돼요. 자, 들림이 있으면 우리 경험이라는 건 기본적인 경험은 뭐예요? 자, 보이고 냄새 맡아지고 맛보여지고 느껴지고 들리는 거죠. 자, 이게 우리 기본적인 경험이에요.
이 경험이 없이는 우리는 어떤 것도 알 수가 없어요. 자, 요 경험이 항상 보임이라고 하는 것, 들림이라 하는 것, 그 다음에 냄새 맡아짐이라는 것, 맛보이짐이라는 것, 몸으로 느껴지는 이 경험에 있어서 모든 것이 경험되죠. 하나의 경험이 돼 있는 것이 뭐냐? 자, 요것들이 아닌 가령 생각이라는 것은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냄새 맡아지지 않고 맛보이지도 않고 몸으로 느끼지도 않죠. 그래서 이것은 그냥 알아진다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의근 그래서 육근, 육감 그러죠. 육감 그러죠. 육감은 여섯 번째 의근의 감을 말하기도 하고 여섯 개 전체를 통틀어서 육감이라 하기도 하죠. 그런데 의근의 경험은 바로 생각의 경험이죠, 주로. 그래서 예감, 의근의 그 경험을 육감이라는 것은 뭔가 그럴 것 같다라고 하는 이것을 육감이라고 하기도 하죠. 자, 기본적으로 감은 그 감이에요, 전부. 알아짐이라고 하는 감, 그렇게 작용되는 감. 그러니까 이 모든 것도 반드시 생각이 작용돼서 작용돼요, 모든 것은. 경험이 있으면은 모든 것은 생각이 작용돼요. 그래서 생각이 없을 수가 없어요. 생각이 끊긴다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생각이 작용 안 된다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생각이 작용돼요. 반드시. 그래서 바로 그런 감 또한 생각의 작용돼서 어떤 생각의 감이, 생각이 알아지는 감이. 그런데 생각과 똑같이 어떤 지혜의 감도 있을 수가 있죠. 지혜의 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감 잡힌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떻게 보면 지혜의 감이다 라고 표현될 수도 있겠죠. 자, 어쨌든 어떻게 의근이 원통되느냐. 의근 원통은 바로 생각의 원통이다. 생각의 원통이다. 생각의 원통. 이게 바로 금강경에서 그렇게 강조를 하는 상으로부터의 자유를 이야기하는 거죠. 생각의 원통. 금강경은 온통 상으로부터의 자유를 이야기하죠. 상으로부터의 자유. 생각으로부터 자유. 이 의근 원통. 이것이 바로 무주상. 이것이 바로 도이기 때문에, 도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게 강조하는 거다.